안녕하세요. 훌훌 국어의 훌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문장 성분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운에 관한 그것을 예전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조각을 세우기 위한 틀, 기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만큼 중요해서가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형태소, 단어, 문장 성분들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거라서 따로 이렇게 기둥이라고 의문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형태소, 단어, 문장 성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조각이라고 생각하자 그랬는데요. 그때 형태소나 단어 같은 것들은 이렇게 머리와 팔, 다리, 바로 기둥에 올리지는 않겠죠. 이렇게 머리와 팔, 다리, 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문장 성분은 여태까지 한 것들을 다 합쳐서 연결시키는, 즉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다 종합되어야만 이해하기가 좋은 그런 영역입니다. 이제 이렇게 조각의 몸통까지 완성되면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만들어 붙이고요. 그렇죠? 손가락, 장갑, 이런 것들도 만들어 붙이게 되겠죠?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심화로 들어가서 하나씩 여러분 공부하면 되고요. 일단 우리 뼈다귀 문법에서는 요 큰 틀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오늘 그 큰 틀 완성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깨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문장 성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장 성분과 품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 달라 그랬는데요. 우리 4-1강의 단어에서 품사를 설명할 때 단어와 문장 성분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품사는 단어를 부르는 이름이고, 문장 성분은 어절, 띄어쓰기 단위를 부르는 이름인데요. 이때 어절은 단어에, 보통 우리나라는 요 조사도 단어에 들어가지만요, 일반적인 단어에 조사를 붙인 부분까지 합쳐서 어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맞지만 조금 어려워요. 헷갈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은 뭐였냐면, 자, 어차피 단어만으로도 하나의 어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은 단어가 가진 원래 성격을 부르는 이름은 품사이고, 훌티의 원래 이름 뭐예요? 신용진이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4-1강에서 설명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이라는 신용진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 호적에 등록되면서 그 이후에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에도, 군대에 갈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렇죠? 제 원래 이름이 신용진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어가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저 단어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부르는 이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이름은 신용진이지만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훌티, 선생님 이렇게 부를 거고요. 야 임마 이렇게 부르진 않겠죠. 길거리에 나가면 아저씨 이렇게 부를 거고요. 집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나의 아내는 등으로 부르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은 고정되어 있지만 선생님의 역할에 따른 이름은 끊임없이 바뀐다. 그런 부분들이 문장 성분이고요. 그리고 품사는 사로 끝나지만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게 되죠. 그 정도를 조금 알고, 일단 그렇게 요령껏 알고 들어가면 편할 것 같은데요. 내려가 볼게요. 어려서부터 여기저기서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문장 성분 할 건데요. 문장 성분에서 요 하늘색, 짙은 하늘색으로 처리된 부분, 거기 밑에 나오지만 주성분이라 그래서 문장의 정말 골격, 진짜 뼈다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친구들은 문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트고요. 그런 세트에
부속 성분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일단 차분히 요 Y축의 명단을 백지에다가 옮겨 적을 수 있게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되고요. 주어는 문장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서술어는 그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한다. 그리고 목적어는 아까 배운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일단 간단하게 프리뷰라고 생각하고 뭐가 있는지 정도만 서술의 대상이 되는 거. 나는 사랑해. 그럼 어떤 대상을 사랑하냐고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야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 그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목적어고요. 보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보어는 자, 원래 이제 보충하는 말, 주어를 보충하는 말로서 나는 선생님이다. 죄송. 나는 선생이 되었다. 그러면 선생이는 나는과 이퀄 걸리면서 나는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을 보어라 그러는데 그것들을 찾는 방법들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 문장 성분을 공부할 때는 단어 중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를 반드시 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어 설명할 때 선생님이 조사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말 그리고 넘어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사라는 친구가 있죠. 여기서 보면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자격을 주는 조사들이 있죠. 일단 저 위에 나온 거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그리고 보어격 조사, 줄여서 복격 조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바로 선생님 들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요. 예시를 볼게요. 하늘이 맑다. 하늘의 품사가 뭡니까? 네, 대기권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얘는 명사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늘의 품사는 명사죠. 여기서도 명사, 여기서도 명사, 이런 식으로 명사, 명사, 명사. 하늘은 어떤 문장이 들어가도 그 원래 성격이 이름을 나타내는 애이기 때문에 무조건 명사라고 부른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품사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조금 더 심화 들어가 볼까요? 우리 품사를 바꿀 수 있었던 요소가 있었는데 형식 형태소에 접사가 붙으면 품사를 바꿀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접사가 붙은 애들이 없고 무조건 하늘 자체는 명사입니다. 하늘은 명사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이봐 하늘, 자네가 그 유명한 채연 가문의 명사인가? 채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문장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가 채연 가문의 명사를 찾아왔습니다. 예, 제가 명사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자네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놀 건가? 하나의 문장을 맡아서 주인공이 돼보게. 제가요?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가 하늘이란 명사를 문장의 주어가 되도록 도왔죠. 이가 붙었기 때문에 하늘은 단독적으로 보면 명사였지만 문장 안에서는 주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늘의 이까지를 합쳐서 띄어쓰기 단위인 한 어절, 하늘 이까지를 주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두리가 많은 민족이라서 그냥 하늘만으로도 주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 이가 주어다. 하늘, 그것은 명사이자 하늘의 문장 성분 뭐야? 그러면 주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눈썰미 좋은 친구들 벌써 눈치챌까요? 이것이 우리의 하늘이다. 하늘의 품사는 뭐라고요? 품사. 원래 성격에 따른 이름? 네, 이름을 나타내니까 명사죠. 그런데 거기에 이다라는 저 밑에 표 잠깐 보고 왔을 때 봤었나요? 서술격 조사인데요. 서술격 조사가 뭡니까? 문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서술어의
자격을 주도록 돕는 애다. 그래서 이다가 붙어서 하늘이란 명사가 문장 안에서 하늘이다까지 합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다시 하늘은 명사, 하늘도 명사. 그런데 이때 이가 붙으면 하늘이까지 주어, 이다가 붙으면 하늘이다까지 서술어. 조금 감이 오나요? 그럼 그 밑에는 너무 쉬워지는데 나는 하늘을 좋아한다. 이때 하늘의 품사는 뭐? 명사. 을의 품사는 뭐예요? 네, 조사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표에서 다시 잠깐 보겠지만 우리나라의 을과 르는 앞에 있는 체언을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앞에 있는 체언에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목적격 조사거든요. 이봐, 나와 함께 목적어가 되지 않겠나? 내가 자네를 돕겠네. 그래서 하늘 을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조사와 합쳐서. 목적어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좋아한다라는 서술어의 대상. 좋아하는데 어떤 대상을 좋아한다? 하늘이라는 대상을 좋아한다. 자, 이제 네 번째. 이것은 우리의 하늘이 아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이것은이 일단 자, 하늘은 역시 명사. 이는 조사.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한 환경. 되다, 아니다 앞에 띄어서 왔군요. 우리나라 말에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 띄어서 오면 이 친구는 앞에 주어와 이퀄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하늘은 명사인데 이라는 조사와 합쳐지면서 저 앞쪽에 있는 주어와 이퀄이 되는, 즉 문장 안에서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어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조사 가볼게요. 조사에서 우리나라 말의 주격 조사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거 이가 깨서에서, 이가 깨서에서 반드시 외워야 돼요.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뭔가 조금 잘못 이해해서 우리나라 주격조사 뭐 있어? 그러면 은는이가요 라고 말하는데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은는은 보조사가 되고요. 그거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가만이 주격조사고요. 그 외에도 깨서 에서인데요. 이때 에서를 눈여겨봐야 돼요. 에서는 아무 때나 주격조사가 되는 게 아니라 단체와 합쳐졌을 때만 에서가 주격조사가 되죠. 자, 이 예시를 보시면요. 학교든 어떤 단체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고요. 좀만 키워볼까요? 서울은 지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단체 뒤에 오는 에서는 학교와 합쳐지면서 시험 범위를 발표한 주인공, 주어가 되고요. 이렇게 지역을 나타내는 말 뒤에 오는 에서는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또 하겠지만 어떤 장소에서 모임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어는 모임이고요. 서울에서는 이것은 이 모임이 있었던 장소, 이거를 있었다를 꾸미게 되는, 모임이 서울에서 있었다를 꾸미게 되는 부사어가 됩니다. 부사어는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에서가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와야만 얘는 주격조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일단 4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이 자리에서 외워버립시다. 주격조사는 뭐가 있다고요? 이가 깨서에서, 이가 깨서에서, 깨서는 붙으면 자동적으로 높임의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목적격 조사 역시 2개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간단하네요. 을. 그래서 누나가 옷을 가져왔다, 옷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때 을은 가져온 대상이 옷이라는 걸, 가져온 대상이 옷이라는 걸 알려주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술격 조사는 1개밖에 없어요. 이건 더 없습니다. 저것은 산이다. 산이라는 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저것은이라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서술어가 되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서술격 조사가 왜 많다고 생각이 되죠? 자, 그 이유는 서술격 조사 2단은 조사 중에 유일하게 변신을 하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예요? 산, 이, 다도 되지만 산, 이, 고, 산이니, 산이지만 이래도 다 이거 서술격 조사이거든요. 명사 뒤에 붙어서. 이런 모습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용언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 그랬죠? 어간. 그리고 그 뒤에는 어미가 오는데 이때 어미가 변신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불렀죠? 활용. 마찬가지로 조사도 이렇게 서술격 조사도 이렇게 어미를 가지고 이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을 어미라고 부르면서 변신을 합니다. 활용을 하죠. 그래서 꼭 알아줘야 돼요. 서술격 조사 2단은 활용을 하는 유일한 조사이다. 우리나라 문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용언밖에 없지만 모든 단어를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 문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용언과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만, 서술격 조사는 누구밖에 없다? 이다. 두 가지 종류만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더 공부하면서 심화적인 부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은 이다라는 애가 앞에 있는 명사에게 붙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뭐로 만들어준다? 서술어로 만들어준다. 그것만 먼저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복격조사 한번 가볼까요? 줄여서 복격조사. 요 부분이요. 여기가 헷갈려요.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와, 선생님,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니 이 정의라는 명사는 가라는 조사와 붙어서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니 보어가 됐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와, 선생님 말을 잘 들었네. 되다 아니다 앞에 띄어서 오면 보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가는 주격조사도 되고 보어격조사, 줄여서 복격조사도 되나요? 자, 그걸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가 깨서 에서는 주격조사입니다. 그리고 복격조사는 이가입니다. 이가. 그런데 이 복격조사는 조건이 있죠. 방금 전에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가 되다 아니다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때 이 가는 그냥 주격조사인 거고요. 이 가가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면 그건 주격조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보격조사인 거예요. 아까 우리 에서를 봤던 것처럼 에서가 단체와 함께 오면 주격조사, 에서가 단체가 아닌 애들과 함께 오면 부사어를 만드는 부사격조사. 다시 이 가가 되다 아니다와 함께 오면 보격조사, 이 가가 되다 아니다와 같이 안 오면 주격조사.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제 이 관형어, 부사어. 약간 완전 갈색은 아니고 저걸 무슨 색이라 그럴까요? 자, 저렇게 생긴 색깔 밑에 부속성분이라고 해놨죠? 부속성분은 누군가를 수식하는 애인데요. 자, 우리 품사에서 문장 성분 말고 품사에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꾸미기 위해 태어났던 친구들 수식언이 있었어요. 수식언 안에는 관형사, 체언을 체포하게의 관형사가 있었고요. 관형사는 체언만을 꾸미기 위해 태어났죠. 그리고 체언 외에 나머지를 다 꾸미는 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단어 단독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하는 말이고 여기서는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묻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관형사가 아닌데도 관형어가 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그걸 따로 빼서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관형사가 아니어도 문장 안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면 체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면 걔는 전부 다 무슨 어라 부른다? 관형어라 부른다. 약간 맛보기 들어가 볼까요? 하늘의 품사는 무조건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친구는 명사입니다. 그 뒤에 조사의가 왔네요. 그런데 자,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다 색깔의 품사는 명사, 이는 조사, 이상하다. 상태를 나타내고 이상하다, 이상하고 이상하니 이상하지만 활용할 수 있어. 그럼 이것은 용언 중에서도 형용사, 품사를 다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 성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이상합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색깔이 주어고요. 이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뭡니까? 이상하다, 서술어고요. 그럼 도대체 하늘의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뭐다? 자, 이때도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요령입니다. 하늘의가 무슨 일 하니? 주어를 꾸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명사를 꾸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색깔을 꾸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슐티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문장 안에서 뭐 꾸미니? 그러면 선생님은 품사로 대답해 주기를. 그래야 이 친구의 역할 찾기가 편하거든요. 하늘의가 문장 안에서 뭐 꾸미니? 더 길게 대답하고 싶으면 색깔이라는 명사를 꾸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가 뭘 꾸미니? 색깔이라는 명사를 꾸며요. 좀 더 심플하게 갈까요? 하늘의가 문장 안에서 누굴 꾸미니? 명사를 꾸며요. 아, 문장 안에서 명사를 꾸미는 것은 우리는 무슨 어라 부른다? 관형어라고 부른다. 하늘의 품사는 관형사가 아니었지만 의라는 조사가 도와줘서 이 친구는 관형사가 하던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문장 안에서 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늘이란 명사가 의라는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형어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의는 무슨 격 조사라고 부를까요? 네, 관형어를 만들어준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법에는 관형격 조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요. 부사격 조사, 혹격 조사 두 개 남았는데요. 그 전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죠. 자, 앞에 있는 말에 붙어서 주로 조사니까 체언에 붙겠죠. 앞에 있는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에게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가 누구다? 주격 조사다. 주격 조사는 네 가지가 있다. 누구? 이가 깨서 단체 더하기에서. 선생님이 단체를 뒤로 이렇게 써놔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단체가 주어일 때에서는 주격 조사이다. 다시 이가 깨서 단체 더하기에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는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개수를 먼저 기억해 두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나 주격 조사는 더 찾아보면 더 있으니까요. 자, 항상 문법이 그렇습니다. 말이 다 문법을 만들고 나서 말을 만든 게 아니라서 말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규칙을 만든 거라서 예외는 많으니까요. 모든 게 완벽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큰 틀을 먼저 외웁시다. 주격 조사 4개, 이가 깨서 단체 더하기 해서 목적격 조사 2개, 을, 관형격 조사 1개. 뭐가 있죠? 의. 그리고 보호격 조사 2개. 누가 있죠?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가. 그리고 서술격 조사 1개. 누가 있죠? 이다. 됐죠? 사실 주격 조사 말고는요, 나머지는 개수, 지금까지 한 것들은 다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부사격 조사, 혹격 조사 앞에서 선생님이 왜 끊었냐면요. 부사격 조사, 혹격 조사 이제 어느 정도 감 잡을 건데요. 앞에 애를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조사가 부사격 조사, 그리고 앞에 애에게 부르는 자격을 주는 조사. 얘는 따로 문장 성분 부르는 이렇게는 안 하는데요. 얘는 이제 독립어가 되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앞에 애를 부르는 자격을 주는 조사가 혹격 조사인데 얘네들은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따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위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관형어까지 했고요. 부사어는
주로 문장 안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문장 안에서 용언을 수식한다. 용언이 뭐죠?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럼 보통 이거 누가 해요? 부사가 하는 일인데 부사어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 부사가 하는 일, 즉 동사, 형용사를 주로 수식하는 말, 그것을 부사어라고 합니다. 하늘의 품사는 뭐라고요? 명사. 에서는 품사가 뭐라고요? 조사. 눈, 명사. 이, 조사. 내리다, 동작이고 내리고 내리니 내리지만 내리었다 뭐 이렇게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 막 갖다 붙이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동사가 되겠죠? 그럼 문장 성분 찾아볼까요? 이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애는 이라는 주격조사가 도와줘서 주어가 됐네요. 그리고 이 주어를 설명하는 말 서술어. 그럼 하늘에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자, 내린다를 꾸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설마 눈이를 꾸민다고 말하는 친구는 없겠죠. 하늘에서가 하는 일은 서술어를 꾸며요도 아니고 내린다를 꾸며요. 이것도 좀 부족하고 쌤이 추천하는 방식은 하늘에서가 뭘 꾸미냐, 누군가가 뭘 꾸미냐 그러면 품사로 대답하자 그랬어요. 그래야 얘의 성격을 찾기가 편해집니다. 하늘에서는 동사를 꾸며요. 문장 안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애가 누구였지?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였지? 부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역할로 물으면 무슨 이렇게 문장 성분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사어. 즉 하늘은 부사가 아니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부사도 문장 안에 들어가면 부사어가 되지만 하늘이라는 명사가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조사, 부사격 조사에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합쳐서 부사어가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그런데 이때 하늘을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에서는 아까 전에 주격조사에서 배웠던 에서와는 많이 다르죠. 주격조사에서는 반드시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해야 되고 얘는 단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간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단체가 아닐 때는 부사격 조사고요. 또 이러한 부사격 조사는 방금 전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을 따자 쓴 건데 선생님 글씨를 잘 못 쓰네요. 많을 따자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외우긴 어렵고요. 주로 에 라인으로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로로 끝나는 거 으로 뭐 로가 들어가는 거 으로써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에로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요. 그 외에도 와과 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에로 와가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그녀 대명사고요. 어떤 여성을 대신하는 대명사고 는 조사고 얘는 주격조사는 아니었지만 앞에 애와 함께 주어의 역할을 했고요. 집의 품사는 명사고요. 애는 조사고요. 가다에 동작을 나타내는 가다에 어말어미 at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at이 들어갔고 종결어미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 평소형 종결어미 다가 들어갔군요. 자 이해가 안 가면 동작을 나타내고 변신할 수 있으면 얘의 품사는 뭐다? 동사. 그래서 같다의 문장 성분은 서술어. 집에는 같다를 꾸미죠. 서술을 꾸며요 라고 말하지 말자 그랬죠. 집에는 동사를 꾸며요. 문장 안에서 동사나 형용사 꾸미는 친구들을 뭐라 불렀나요? 문장 안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했고요. 이때에 그런 자격을 준 게 애죠. 그래서 애는 부사격 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분, 완전 갈색 독립성분이 있는데요. 이 독립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과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와 관용어와 부사어와 아무 상관없이 혼자 노는 친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 혼자만으로 한 문장이 될 수 있는 문장 끝내버리는
그런 친구가 독립성분이고 그 친구를 우리는 독립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벌써 끝났습니다. 문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 안에서 주로 꾸미는 역할을 하는, 계속 역할이란 말을 쓰면 일부러 붙이고 있죠. 문장 안에서 꾸미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관형어, 부사어. 문장 성분이 역할을 하는 애들을 문장 성분으로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서 문장 만들 수 있는 역할, 독립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자, 그 중에서도 생략하면 안 되는 애들을 필수 성분, 생략해도 되는 애들을 수의 성분, 그리고 이런 애들이 요 위치에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자신 있는 친구들 외우시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제 마지막 혹격 조사를 보면 독립어, 혼자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애 중에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조사를 독립어라 그럽니다. 여기 있는 애들 말고도 굉장히 많고요. 고어, 중세국어로 들어가면 더 많이 있죠. 철수야, 철수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야는 조사고요. 벌써 눈치챘겠지만 조사는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만 붙는다는 거. 그리고 이 철수야, 어서 와 라고 했을 때 이 철수야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냥 지 혼자 이렇게 끊어져서 쓰이거든요. 그럼 얘는 뭡니까? 독립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장 성분까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접속조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아까 부사격 조사 중에 와, 가가 있었어요. 와, 가가 있다는 건 앞에 애를 부사어로 만들어준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접속조사 와, 과는 격조사가 아닙니다. 즉,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접속조사라고 따로 뺀다라는 건데요. 접속조사와 과와 격조사 중에 부사격조사와 가를 구분하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부사격조사와 과는 아까 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접속조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뒤에 명사가 연달아 와야 되고요. 저 위에 부사격 조사를 사용한 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얘는 지금 명사, 명사 사이에 낑겨 있죠. 낑겨 있고 얘네 두 개를 이 컬로 연결하는 겁니다. 즉, 을을이 왔으니까 이때 배를의 문장 성분이 뭐죠? 을을. 네,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와로 연결된 요 사가 부분도 뭐가 돼요? 와까지 합쳐서 목적어가 되죠. 같은 자격으로 두 명사를 이어줄 때는 접속조사. 그게 아니고 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집에 그녀는 갔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면 그 친구는 부사격 조사. 그렇다면 이번엔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녀와 나는 서로 결혼했다.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지금 굉장히 비슷한 말들이 많아서 헷갈리는데요. 그녀는 대명사. 나도 대명사. 결혼했다는 품사가 뭐죠? 동작을 나타내고 결혼했다, 결혼했고, 결혼하다, 결혼하니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 얘는 동사. 서로는 서로 가다, 서로 보다, 서로 만나다 이렇게 동사를 꾸미기 위해 태어난 부사. 물론 와와 느는 조사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최종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 결혼했다. 무슨 어? 서술어. 누가 결혼했어요? 내가 결혼한 거죠? 주어예요. 그런데 이 와의 앞과 뒤에 대명사가 오면서 내가 결혼한 거고 그녀도 결혼한 거거든요. 의미상 가는 게 아니라 이 와의 앞이나 뒤에 같은 대명사가 오면서 얘들이 묶여서 나도 주어고 그녀도 뭐라는 거? 주어라는 거.
와가 나와 그녀의 문장 성분을 동등하게 만들어줬다는 거. 그래서 와는 무슨 조사? 접속조사. 서로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문장 안에서 결혼했다를 꾸미는 거 아니고, 물론 맞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자 그랬죠? 서로는 문장 안에서 서술을 꾸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서로는 결혼했다를 꾸며요 말하지 말고, 동사를 꾸몄어요. 문장 안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면 그런 친구를 우리는 무슨 어라 부르자? 부사어. 그에 비해 밑에 거 볼까요? 자, 똑같은 문장 성분은 다 똑같은데요. 나는의 문장 성분은 뭡니까? 주인공입니다. 주어. 그리고 나와 그녀 사이에 와가 없죠. 와는 그녀와 결혼 사이에 있는데요. 그녀와 결혼의 문장 성분이 똑같나요? 결혼했다는 합쳐서 동사였죠. 동사이자 서술어였죠. 그럼 그녀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그녀와 결혼한 거죠. 결국 그녀는 와라는 조사와 함께 결혼하다라는 누굴 꾸미고 있어요? 동사를 꾸미고 있죠. 동사를. 그래서 문장 안에서 동사를 꾸미면 얘의 역할은 뭐다? 문장 안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면 부사어가 되죠. 결국 와는 앞에 있는 애가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게 만들어준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을 깨끗한 곳에 옮겨 적어놓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지금 문장 성분하면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사로 넘어왔고, 조사 중에서는 격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접속조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매우 어려운 26학년도에 모의고사에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다가 학생들을 초토화시켰던 보조사와 격조사 구분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약간의 요령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은는 이런 거는요. 그렇죠? 하늘은 맑다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오직 하늘만. 그래서 대조, 강조, 한정. 하늘이 맑다 그러면 영어로 sky is blue. 하늘은 맑다 그러면 그것은 영어로 only sky is blue. 그걸 좀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좀 미묘해서 어렵죠. 그래서 자, 좀 어려운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만 외우면 안 되는 게 우리 격조사에 깨서 붙으면 아니 깨서도 높임이라는 의미를 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의미가 아니라 기능이라서 이거는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를 안 넣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런 말들은 추가, 단독, 한정, 오직, 존대, 끝, 한계 이런 것들은 의미라고 보는데 높임은 또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데 선생님이 가진 요령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격조사를 외워버리는 겁니다. 물론 격조사 중에 부사격조사나 혹격조사나 그리고 주격조사도 가지수가 더 많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빼고 우리 목적격조사나 복격조사나 관형격조사 같은 것들은 가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리고 나머지는 보조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격조사는 그 조사가 붙었을 때 오직 하나의 한 개의 자격, 문장 성분만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을이 왔을 때 얘는 목적어를 만드는 거 말고 또 다른 문장 성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가 왔을 때 그 친구는 보어 말고 다른 애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격조사는 오직 하나의, 처음부터 정해진 하나의 문장 성분만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이 보조사들은 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을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늘은 맑다 그러면
맑다라는 동작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늘은이죠. 이번에는 무슨 어를 만들었습니까? 주어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나는 딴 건 몰라도 하늘은 좋아해. 하늘은 좋아해. 이렇게 가면 이 은은 누구 대신 들어온 거예요? 하늘을 좋아해 대신에 하늘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은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이 왔는데 이번에는 이 은은 하늘을 목적어로 만들어주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는 부산은 가봤어. 부산은 가봤어. 이건 원래 부산에 가봤어거든요. 로, 와, 과 대표적인 부사격조사라 그래서요. 이 말이 붙으면 이 앞에 애를 부사어로 만드는 건데 그 애의 역할을 이 은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은은 부사어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은이라는 친구가 붙으면 하고 싶은 말, 은이라는 친구가 붙으면 문장의 상황에 따라 여러 문장 성분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좋차란 말이 오면 이게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지 순간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돼요. 너 조차 가다니. 간 사람이 누구예요? 너니까 주어를 만들었네요. 나는 사과조차 좋아해. 남들 잘 안 먹는다고 치고 나는 남들 잘 안 먹는 사과조차 좋아해. 사과를 좋아해.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면 이 친구는 뭐다? 보조사다. 까지도 해볼까요? 너까지 가다니. 간 주어가 누구예요? 너죠. 까지가 붙으면 너를 주어로 만듭니다. 나는 너까지 좋아해? 이거 말이 이상한가요? 너까지 좋아해? 그 얘기는 너를 좋아해. 그렇죠? 나는 땅끝까지 갈 거야. 땅끝에 갈 거야. 땅끝까지 갈 거야. 그렇게 해서 까지가 가다를 꾸미는 부사어가 되죠. 요것도 하나의 요령이고요. 요령은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설명들을 많이들 안 하시거든요. 요렇게도 구분해 보시고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그때 경험치를 좀 쌓아가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복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앞에 부분 제일 무서운 게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앞에 거 지금 품사도 기억 안 나고 뭐 접사도 기억 안 나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들어본 적이 있다 이걸로 알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이러면 절대 늘지 않고 나쁜 습관만 듭니다. 필요한 것들 반드시 돌아가서 복습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그게 다져지면 문제도 같이 풀면서 실력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